유통상식 1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원가 기준 가격 결정할 때 원가 기준이 코스트 기준이 있고 수요 기준이 있고 단수 가격이 있고 뭐 경쟁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수부자도 나왔지만 문제 심리적 가격입니다. 단수 가격, 간섭, 맹성 가격, 개수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수 가격은 예시를 보면요 그 잘라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80세는 우리나라 저 책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하고 막 의논을 많이 하죠. 우리 저 그림노다 사장하고 금액을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 야 45,000원 넘게 해라. 내가 그랬어 친구한테. 그러니까 야 그래도 이거 저 보통 39,000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대. 야 안 팔리도 좋아. 우리나라 책 없는 거다. 내가 진짜 저거 선배 많이 썼다. 그거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고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저파책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거 처음에 놀 때는 2만원 하다가 33,000원, 29,000원 이런 식으로 잡더라고요. 이 출판사에서는. 그게 단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 그러니까 29,000원이나 3만원이나 차이는 1,000원이지만 심리적인 느낌이 단수 가격, 심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수산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이거 추천서 올리시고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도입기 성장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시각입니다. 이것도 같은 시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도입기에서 이렇게 되죠. PLC입니다. 자, 얘는 도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숙기입니다. 성숙기가 이거. 그 다음에 요거부터는 뭐 세특기가 되겠죠. 요것도 보면은 4P 시각입니다. 4P 보면은 생산자 입장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19세기에 공업 사회의 어떤 그런 기업 입장의 푸시 입장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수산물에서 응용되느냐? 왜 되겠습니까? 정형님 눈 보니까 아실 것 같아. 진행할까요? 기능식 식품 있잖아요. 가공식품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제품, 제조업에 만드는 제품하고 동질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가 있습니다. 제가 할 때 문제반 중에서 가장 많이 모르면은 3번 성숙기를 찍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 알면서도 이번에 논문사 틀렸어요. 아 짜증나.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올해 우리가 처음 그기 때문에 하나하나 봐두시고 도입기는 생산자가 독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독점이니까 자기 고가 전략하면 돼요. 고가 전략 하지만 적자는 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물건이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버리면은 성장기에서는 경쟁업체가 들어오겠죠. 돈은 많이 올라가겠죠. 팍 뛰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라이프 사이클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도입기에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형태가 S자 코스로 갈 거예요. S자 코스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자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부터 쫙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성장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성숙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은 S자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적자예요. 다. 그렇지만 돈 된다 그러면은 성장기죠.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막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원가가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원가가 다운되면서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가장 판매율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폭이 작겠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면은 세특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입기입니다. 독과점 행식입니다. 적극적 판매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돈이 들어갑니다. 판매 조기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기입니다.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되면서 가격 차별화 도모하면서 다른 그 경쟁업체도 뛰어듭니다. 그 다음 성숙기는 시장의 포화 단계, 대량 생산, 원가 내림, 단위별 이익이 최고죠. 단 하나 매출 증가는 둔화된다. 한정된 파이의 쟁탈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택입니다. 이익이 발생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대출할까 아니면은 다 어떤 그 제품을 만들까 이런 개념의 세택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구매 문제 넘기면 116페이지입니다. 116. 수산물 구매 활동 답 3번입니다. 3번 제품 간주도가 낮은 경우 브랜드 간 차이가 크더라도 소비자 브랜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다.
제품 브랜드가 가장 낮아요. 저간여예요. 그러면은 에이씨 니가 안 사? 다른 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비자 브랜드 전환의 경우가 드문 거야. 전환이 많지. 시도하는 경우가 많죠. 3번입니다. 답 3번. 근데 이제 밑에 4번 봤어요. 브랜드의 기능이 옳지 않은 것은 또 3번. 안 됩니다. 다치지 말고 품질 보정 브랜드. 재산보호, 광고효과, 유통 촉진 기능 이거는 아니네요. 가능한데 가장 아닌 겁니다. 가장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케팅 분석 2차 사로, 1차 사로가 원시 사로고 2차 사로는 그 1차 사로 가지고 개량시키죠. 옳지 않은 것은 조사 방식에는 관찰, 설문, 실험이 있다. 관찰은 뭐 1차 사로 하는 거죠. 관찰한다, 서베이한다, 실험한다. 이건 2차 사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2차를 물어봤는데 1차라 이게 1차가 답,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상 매출 신용률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제품 구매 가격에 대한 판매가 시작하면서 또 꽁지 통조림의 생산 유통 중에 A사 경쟁업체가 유사 상품 출시에 대응하여 기능적 꽁지로 했다. 성숙기입니다. 자, 이럴 때 유사 상품에 떠오르니까 기능성 식품이 들어가는 것은 성숙기입니다. 자, 이해 갔죠? 성숙기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내가 졌다 그러면은 탈퇴가 해야겠죠. 시작 10대니까. 그 다음에 유통정보입니다. 정보의 개념, 정보는 정보다,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정보의 용어입니다. 바코드입니다. 바코드가 아직 아까 전에 저 1회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수부사 그걸 가지고 수산물 1억제, 1001년짜리 그리고 기타는 13자리까지 했습니다. 그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코드를 오면 우리가 포스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판매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EOS 자동 발주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출문제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옆에 119페이지. 119페이지 문제, 저 밑에 수산물에 홍수출하 대응한다. 이겁니다. 홍수출하 대응하는 것은, 홍수라는 거 아까 전에 유통, 회비하고 유통명령, 유통가격안전법에 나오는 겁니다. 홍수출하는 어떻게 할까? 저것끼리는 유통협력 시의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자, 생산자, 소비자가 해수장관한테 요청하죠. 그러면 요청하면은 유통명령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답 3번. 자각 떨어지네요. 제가 말한 건 3번입니다. 다 찍지마.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모르면 몇 번 찍어야 되겠 누나? 4번? 4번. 그렇지. 3번 찍는데 또 3번 찍으면 안 되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답이 3번이 많은데 3번 찍으면 그거 또라이입니다. 그거. 너무 많은 걸 알려줬다. 그 다음에 사피와 사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금방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좀 세분화했으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P 전략이. 그 다음에 옆에 넘기면요. 122페이지입니다. 강점, 약점, 위협, 기회입니다. 요거 찍었죠? 스와트 분석입니다. 스와트 분석은 이렇게 됩니다. 기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스와트니까 스트롱. 와. 스트롱, 스트롱. 이겁니까? RONG. 그러면 이제 스트롱에는 보면은 S도 위커. 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스와트. 오. 오퍼튜니티. 와? 오퍼튜니티. 기회. 기회. 그래. 그렇게 하자. 오퍼튜니티. 오퍼? 기회 안 나는데. 맞아. 얘는 위협? 위협이 어디 있어? 얘는 뭐예요? 기회와 터가 보자. 스레트 위협. 그제 위협. 이렇게 되는. 얘는 이제 강점과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 입장에서는 강점은 살려야 되고 약점은 도망가라 이겁니다. 기회가 왔으면 살리고 위험은 회피해라. 그럼 결국은 약과 위험에 돼 있으면 절대 도입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와트 분석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세그멘트 구분을 좀 다시 해놨고요. 그러니까 세그멘트 세분화 기준을 보면은 밑에 이질성, 동질성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입니다.
그런 인터넷 STP도 있습니다.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WTO 다자간 무역이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에 보면은 FTA가 WTO입니다. 자, 125페이지입니다. WTO는요, 그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법적 기구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보면은 125페이지에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 대우입니다. 제국 대우입니다. 모든 나라는 동일하게 대우해라.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왔으면은 내가 싫어하는 나라도 내국민 대우 원칙을 해라 이겁니다. 내국민 대우해라. 쉽게 말해서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내가 싫어하는 군인일지 몰라도 동등하게 대우해라. 이게 내국민 대우입니다. 그런데 제국 대우는 내가 외국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협정을 남들은 50을 주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협정 맺으면서 100을 줬어요. 100을 줬으면 나도 딱 다른 그 싫어하는 나라도 100을 줘야 되는 게 제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WTO라는 것은 이 범주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가 원칙이 성립하는 한 저끼리 FTA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FTA는 니와 나와 1대1 대응을 하든 1대 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대 16을 하는 게 뭡니까? 16인가? EU FTA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국하고 하지만 아시안도 하고 있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하는 게 뭔가? 한중 FTA입니다. 그럼 결국은 WTO의 목적의 취지에 부응하지 않으면 FTA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 대우와 사별 대우를 하고 평등한 세계 무역을 하자 이런 얘기가 FTA입니다. 그래서 넘기보면요 126페이지입니다. 기출분석 들어가기 전에 불공정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일에 볼게요. 우리 국민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한테 이제 여기가 한국입니다. 한국 안에 기업에 A기업이 있습니다. A기업한테 보조금을 줬습니다. A기업에 보조금을 줬으면 어디 정치 원칙에 어긋납니까? 그러면 A기업에 보조금 줬으면 외국 기업도 보조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WTO 협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내국민 대우는 동등하게 해라. 동등하게.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보조금을 주면 국내에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도 주면은 WTO 협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가에서 A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준다? WTO 협정에 걸려가지고 불공정 거래로 고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WTO에 제소가 되면은 싹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나라의 기업이라도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 내 나라의 기업도 함부로 보조금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국 대우가 지금 자 국사로 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나? 뭐 1870년도 강화도 조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 1884년 미국하고 조선하고 미국하고 또는 1883년 이쪽을 해가지고 국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국제법을 만들면서 이 조항에서 우리가 지금 국제법을 모르는 어떤 조선의 말기의 입장이었으니까 제국 대우를 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강화도 조약이 하다 보니까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나서가지고 제국 대우를 먼저 썼으면 안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국제적인 어떤 나라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하고 틀려졌습니다. 한국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조미 협정을 맺으면서 제국 대우를 잡아야 합니다. 제국 대우를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 뭡니까? 러시아도 가지고 야 너 했잖아 똑같이 국제법에는 제국 대우가 제공되어 있는데 나도 줘. 러시아 영국도 줘 일본도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면은 그렇게 깨지는 겁니다. 이 조항이 제국 지역입니다. 국제에 들어와서는 한 나라에 혜택을 주면은 다른 나라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제국 지역입니다. 그만큼 WTO는
공정무역과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국제호와 대국민제호를 메인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FTA가 성립되는 겁니다. 제가 간수사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 밑에 126조에 어느 한 국가가 특정국에 대해서 그 특혜 관세를 부여했어요. 그럼 어디에 됩니까? 제국 대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한 나라가 마음에 드는 나라한테 특혜를 부여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도 안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무역에 의인하기 때문에 WTO에 제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TA는 그 나라끼리 협정이 되는데 제국 대우와 그 내국민 대우에 맞는 한도하에서 FTA를 맺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은 FTA를 지금 맺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다른 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아, 베트남,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FTA가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쉬었다가 127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